네, 저희가 모든 학교가 대충 아마 한 10시에 이렇게 시작. 박재성 교수님. 박재성 교수님 요즘 PPP 여러 가지 민간 협력 분야에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가시는데요. 리버풀에서 하셨고요. 칠레 아엔데 정부에 대한 연구를 하신 지역학 베이스의 개발을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옆에 서울대학교의 김태훈 교수님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아주 굉장히 화려한 리포터 일을 하고 오셨는데 옥스퍼드의 아주 학문적인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개발 분야에서 아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인사가 필요 없습니다만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회의 현재 회장님이십니다. 손혁철 교수님. 그 다음에가 우리 이진 교수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계시고요. LSE에서 정보통신, 정보 시스템 쪽으로 하기로 하셔서 또 개발학 쪽에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주목할 만한 분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15분 정도 PPT 발표 보시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 학회를 돌아보는 학회를 기획하면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까지 뭘 해왔고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DB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한국의 국제개발 연구 동향과 과제고요. 저희가 DB를 찾은 결과 제일 처음에 아마 국제개발과 관련된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 1996년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놓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제를 1956년부터 2015년까지 학술 논문. 펜 봐도 돼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56년의 논문의 제목은 미국의 대외 원조와 한국,
뭐 지방행정이라는 그 학회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70년대 이전 내지는 70년대까지 이런 우리가 개발협력 분야의 논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경험을 회고하는 그런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의 발표의 순서는 일단 어떤 배경에서 이런 작업을 했고요. 또 목적이 무엇인가, 다음에 방법론, 어떤 DB들을 어떻게 해서 추출했는가 자료들을,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주 기술적인 디스크립티브한 자료들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알아낸다고 할 수 있는 갭이 뭔가 도대체 우리 지금 한국의 국제 개발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갭이 무엇이고, 또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교육과 연구 측면에서 보면 국제대학원에서 개발협력이라는 전공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학부에까지 지금 8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이후에 국내외에서 약 150명의 박사분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회원수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또 국내 연구기관의 비약적인 증가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DI에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요즘 웬만한 국책 연구기관치고 개발 관련 별도의 센터를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팀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의 기반이 확대되고 있고, 또 국내 환경 변화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음에 그렇지만 또 개발협력 규범과 정책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연구가 점점 더 요구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만 당장 봐도 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다양화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연구들이 굉장히 양산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연구의 목적은 도대체 한국의 국제개발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가야 되는가, 이런 측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국제개발학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제가 계속 개발학이라고 안 부르고 이라고 칭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국제개발학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정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용한 DB는 DBPR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학술 DB가 두 개가 양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DBPR랑 키스라고. 국회도서관도 있는데, 국회도서관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키워드를 해서 다운로드, 리트리브 할 수 있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DBPR와 키스를 통해서 표에서 고르는 세 가지 그룹 키워드들을 통해서 이런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에 하나는 학술지, 학술론, 이런 자리에서 발표된 논문을 일단 제외했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은 대충 좀 더 발전돼서 학술지에 간행되기 때문에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또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해외 학술지에서 우리나라의 OD라든가 디벨로프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 기반을 둔, 국내 기관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이 발표한 것들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엄청난 거 하나를 빠뜨렸었습니다. 그래서 다 새로 했어야 됐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저희 학회지가 아무 데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회지가 DBPR나 키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넣어서 했고, 그래서 그 올해부터, 아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DBPR, 원래 이제 어디에 그거를 넣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DBPR가 훨씬 더 잘 돼 있고 체계적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약 3,500개의 그 논문들이 걸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학술지 논문 아닌 거 제외하고 키워드가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또 동음 이유어, 예를 들어서 ODA라고 해도 우리 ODA가 아니라 다른 ODA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1차로 엑셀로 이런 건 제외를 했는데 그래도 1,000개가 남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보니까 적합한가 정말 이게 국제개발이니까 제목 키워드나 제목에서는 다 걸렸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약 200개 정도는 우리 그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는 없다고 연구자 세 및이 합의를 해서 그걸 다 같이 제목을 같이 리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46개를 갖고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별로만 말씀드리면 너무나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70년대나 70년대 이전에도 몇 편의 글들이 일단은 꽤 추출이 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 건 당연히 80년대고요. 보시다시피 2010년 이후 우리가 이제 DAC에 2009년에 가입을 했는데 2007년 학회가 만들어졌고요. 2010년 이후에 아주 급속하게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제별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냐면은 주제는 그럼 어떻게 나눴냐면 첫 번째는 코이카의 사업 영역. 코이카가 홈페이지에 가면은 사업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했고요.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과학기술이라는 거를 하나 추가했고, 그 다음에 또 개발협력 정책 이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다음에 민관협력 이런 것들이 점점 2000년대 들어서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분야들, 다음에 개발 이론, 그리고 기타로 긴급보호, 인간안보 이런 것들을 해서 보시다시피 제일 큰 주류는 개발협력 정책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즉 개발 효과성이라든가 정책 일관성이라든가 또 저희가 처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일에 나오는 논문들은 주로 이런 주제들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기별로 교차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한두 가지 눈에 띄는 걸 말씀드리면 80년대와 90년대까지는 농림수산 쪽이라고 저희가 분류한 아프리카 지역 농촌 개발이라든가 농업교육, 개도국 농업기술 혁신 전파 이런 쪽의 논문들이 가장 큰 흐름이었고요. 다음에 또 90년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는 이제 우리의 경험, 대도국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논문들도 많고 9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대개도국 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T서부터 기후변화, 성평등 이런 1페이지였네요. 요런 2000년대 들어서서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다음에 2010년대 이후로는 특히 교육 쪽이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발협력 정책 규범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흐름이지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연히 운이 좋게도 일본에 지난 9월달에 10월달에 일본의 학회에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 학회 회장이신 다카하시 모토키 씨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논문 썼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거를 또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 거는 국제개발연구 일본의 학회지만 10여 년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회지를 분석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몇 가지를 보면
일단은 경제 발전, 다음에 환경 자원 문제라고 부르는 것, 부를 수 있는 분야가 90년대까지 90년대나 2000년대 초까지 둘이 합쳐서 50% 여기 경제 개발이라든가 환경 자원 문제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합쳐서 50%가 됐는데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는 일단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라든가 중국 등이 개도국을 졸업하면서 연구의 양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 저자의 해석입니다. 다음에 미지 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발 경제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다른 학술 지도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제 개발과 관련. 다음에 환경 자원 문제가 비중이 높았다는 것은 딱히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원조 두 번째 2000년대에는 역시 저희가 방금 우리나라에서도 봤던 것처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 대상 과제가 많은 분야에 걸치고 회원들의 학술적 관심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교육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교육과 인적 자원 측면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학회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NDG와 그리고 일본의 원조의 흐름도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일치하는 현상이고, 다음에 지역사회, 직민참가, 다양성의 한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참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제 조류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전후 일본의 생활 개선 운동에 대한 연구가 개도국 개발 측면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데 우리도 좀 다른 배경이긴 하지만 생활 운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것과도 좀 유사한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학과 문화론 등 다양성 측면에서 일본 학회지에서 아직도 흐름을 갖고 있는데 특히 개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제공하는 인류학 등을 안고 가는 것이 학회에서 자기네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대적인 연구 수요에 대한 학문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 이런 분야들 젠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회 연구지가 아마 이거는 개발 학회 연구지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을 보면은 조금 많이 나왔을 텐데, 다음에 또 하나 의미 있는 비판적인 자신들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은 원조 사례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국제개발 연구의 첫 번째 이유는 사례가 자꾸 없어지는 이유는 국제개발 연구가 학회지로서 좀 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사례라는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좀 취약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배제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다음에 원조 현장의 소리와 정보에 기반한 사례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문 분야별, 학문 분야별로는 지역학이 제일 큰 숫자입니다. 다음에 기타 사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설문지 같은 거를 할 때 결과에서 기타가 많으면 이거는 설문지 디자인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걸 잘못했나?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도 질문. 네? 예, 저희 마찬가지 지금 우리 학회지가 기타 여기 많은 분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쪽 개발 쪽 연구 논문을 하고서 등록을 하고 그러려면 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타로 해버리거든요. 귀찮아서. 그래서 저희 학회 논문들도 지금 다 기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우리가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거 시기별 학문 분야 교차를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로 추세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일차적인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경영 경제학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행물변 분석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위 논문이 박사 측면에서 제일 많고요. 다음에 국제개발 연구가 어쨌든 저학계제가 압도적으로 자수를 차지합니다. 다음에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라고 2010년도만 아마 우리가 주목하면 되겠죠.
국제개발협력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건 학문 분야별로 가장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거나 하고 나서 이거 어디 보내야 될까 할 때 물론 첫 번째는 국제개발협력연구를 보내셔야 하지만 두 번째는 자기된 분야 각자 속한 학문 분야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지역 연구 개도국으로서 나라 제목이나 주제어에 나라 이름이 나오는 연구들인데 당연히 아시아가 많고요. 근데 아프리카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나라별로 아시아에서 나라별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있다는 거고 다 이해할 만한 특별히 많이 필요 없는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건 논문 제목 자체가 그냥 아프리카의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아프리카 연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어쨌든 저희가 추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대까지 13편에 불과한 거에 비해서 벌써 2010년대에 아직 반밖에 안 지났는데 62개. 그래서 증가율로도 아시아보다 빠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지역과 주제를 교체해 봤는데 눈에 띄는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중동 CIS 쪽에서는 ICT 관련 연구들이 가장 많이 발표가 됐고요. 중남미에서는 환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그냥 키워드들을 분석을 했고요. 엔디고 이런 거를 했는데 당연한 결과들인데 이거를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자리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디벨롭먼트가 제일 많이 나오고 다음에 이 주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이 비중이 높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행률별 분석도 아까 시기별 요약 이 부분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 연구 결과로부터 우리가 배운 게 뭔가 첫 번째는 지역 연구가 보시다시피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시아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한 여태까지 당연한 흐름이겠지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특히 또 지역과 국가와 어떤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조금 더 내로우다운 되는 연구들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이번 저희 연구에 약간 한계가 있긴 한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방법론적 분석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은 다 들여다봐야 되더라고요. 800개를.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좀 미뤄놨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게 뭐냐면 경험적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고 대부분 책상 물리 연구인 것 같고 다음에 똑같은 얘기로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퍼블리시된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공개되어 있는 세컨더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그래서 좀 더 연구의 심화 내지는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두 번째와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실행과 연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포이카라든가 어디서 무슨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과 연구를 하는 거가 전혀 기회가 액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 및 현장과의 연계가 약해서 앞으로 이런 측면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협력 초기 프로젝트 단계부터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에는 없지만은 연구의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연구의를 생각해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에 수원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NRF 연구재단의 학문 분류로 국제개발 비슷한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애기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또 저희 학회지가 지금 등재 후보에 있는데 등재로 그런 등재 후보도 아니고 그 전에 여러 편집위원장님들과 여러분들이 속에서 등재 후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논문을 모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후보고
앞으로 저희 수건 사업이 이제 등재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을 그 두 개의 필요성을 숫자로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서 한군 분류를 독립적인 카테고리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등재에서 등재 후보로 해서 등재로 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도 한군 숫자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원 여러분들의 지원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다른 몇 가지 더 얘기할 것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하면 패널리스트 분들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녹음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 이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뭐 발표 들으셨지만 국제개발학 한국에서 국제개발학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한 진단이 이번이 처음 시도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기타 학문으로 돼 있죠. 속된 말로 잡학인 거죠, 잡학인 거. 그래서 학문적인 계보를 잡지 못하고 체계화하지 못하고 방법론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나 또 현실 응용에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한국 국제개발학의 현 수준을 어떻게 진단하고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영미의 학계하고 비교를 해볼 때 앞으로 한국적 개발학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과제가 뭘까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그 학술 후속 세대 양성 측면에서 한국의 개발학 프로그램, 실제 대학원에서 지금 전부 티칭을 하시고 계시니까 한국의 개발학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인재 양성,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진단해보는 그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조발표의 내용을 지금 충분히 좀 보셨는데 많이 공감을 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제개발학의 현 수준을 진단해 주시고 한국에서 개발학의 수입과 발전 과정,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각각 5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제일 끝에부터 서울대학교 김태균 교수님부터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서를 갑자기 바꾸셔가지고 예, 굉장히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더 연구가 많은 다른 방향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지금 한국의 국제개발학의 현 수준을 좀 진단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저는 뭐 연구에서 공부를 했지만 영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과는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나 아니면 디벨롭먼트 스터디즈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국제개발학이나 아니면 개발학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러게 그런 단어가 국제개발협력으로 이제 통용된다는 게 조금 약간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개발학 수준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뭐 초보 단계라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저 세대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1세대부터 4세대 정도. 1세대는 70년대 아까도 좀 나왔지만 56년도에 첫 번째 논문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회학에서는 사회 발전론, 그러니까 발전론 입장에서 뭔가를 보는 거. 그리고 정치학에서는 이제 정치 발전, 정치 시스템이 발전하거나 아니면 경제학에서는 이제 경제 발전론을 주로 하는 연구를 했던 분들이 1세대로 볼 수 있다면 2세대는 여기 나와 계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나눈 문법에 따르면 이분들은 이제 결국 그 기존의 발전론의 입장과 그다음에 서구에서 얘기했던 개발학을 한번 이 도입을 해보는 그런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3세대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3세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세대라면 뭐 양일종 교수도 계시고 김종 교수도 계신데 저희 나이 또래들 한 40대 정도 하는 작업들은 과연 뭐냐 하면 이제 개발학을 한국에 한번 정착시켜보자라는 그런 논의들을 좀 진지하게 시작하는 세대들이 3세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4세대라고 진단한다면 지금 막 이제 개발하고 들어오는 이제 신진학자들이죠. 근데 이 친구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제 느낌에는 이게 서구적인 어떤 테크닉,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법들 그리고 논의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한국에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분을 다 써야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누어지는 것은 가능하나 서로 통합되는 그런 서로의 그 교류라든가 그리고 진지하게 이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섹터별로 나왔던 연구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직까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연계성을 따지자면 상당히 좀 단절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요. 그래서 이런 1세대부터 4세대가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하는, 오늘이 아마도 첫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보자면 제가 가장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론이라는 것이 차용을 하는 수준이고 그 이론을 한국적으로 뭔가 소화를 해서 분리독립하는, 그러니까 개발학이라는 특유의 어떤 이론들이 있느냐 그런 건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타 이제 인정 학문에 있는 사회가 특히 경제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정치학에 있는 기존의 이론들을 가져와서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섹터와의 어떤 연결시키는 노력들, 아까 잠깐 마지막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구 용역들로 주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물들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연구하는 것들하고 굉장히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연구 용역도 많이 하시는데 연구 용역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을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바꾸는 작업들이 또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한 2세대 정도로 발전론의 단계를 이제 조금 극복한 2세대에 봤는데 벌써 4세대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사를 오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두 번째 패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재선 교수님, 특히 지역학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 개발학 어느 수준인지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세대이고 싶은 2세대입니다. 일본 문항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 국제개발 학이 우리가 학문이라고 학을 붙인다고 해서 학문이 되는 게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거고, 연구재단에서 이거 넣어준다고 해서 학문 되는 거 아니고요. 학문이라고 부르긴 좀 뻘쭘합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 연구라는 표현을 쓰는지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요. 대상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기능과 플랫폼에 대한 연구,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상에 대한 연구는 지역 연구겠죠. 지역학도 아닙니다. 지역학도 아니고 지역 연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결국 우리가 많이 요새 지금 떠들고 있는 원조 규범이나 원조 정책이나 딜리버리 채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즉 코퍼레이션에 대한 연구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이 연구에 대한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수 선택을 다시 한번 고려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 보시면, 4페이지 위임을 보시면 선정하게 된 검색어를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 검색어에 따르면 제가 3년 전에 작성해서 공전에 히트를 친 논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내생적 발전 모형이라는 논문은 개발학 논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점협력부 24개국의 베네수엘라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열어놓고 좀 모수 선택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발협력 채널에 대해서 좀 바이어스가 맞춰진 느낌도 들고요. 왜냐하면 지역학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역 연구 얘기를. 지역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가 광범위한 학문 세계를 지역 연구의 틀로 우리가 내생적으로 포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어문학에서 어학과 문학 기존의 학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던 해외를 전공하시는, 해외 언어, 해외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엄청난 반감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문학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문학 말고 지역학. 이번에는 지역학 하는 사람을 뽑지.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는 지역학이 뭘까? 어학과 문학을 제외한, 인문학을 제외한 뭔가 다른 사회과학의 영역을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호합니다. 그게 또 인류학, 사회학은 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를 주로 지역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융합에 실패했어요. 인문학과 융합에 완벽하게 실패한 게 이제 우리나라 지역 연구고요. 그 다음에 시장 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지역 연구를 아무리 배우고 공부해도
언어만 하는 친구들만큼 취업이 안 됩니다.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똑같이요. 자리가 몇 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진입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 수급자대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지금 지역하게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문 세대는 상당히 공고하게 지금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히 40대,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 즉 이제 개도국 지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학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중남미의 예를 들면은 지금 등재지가 5개가 있고요. 그 등재지에 속한 논문들은 대부분 다 발전과 관계된 논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더 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게 사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화 프레임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하시는 분이 인도네시아 글을 못 쓰세요. 근데 중남미나 아프리카 하시는 분들은 인접국에 대한 연구까지도 넘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 역사를 대상에 갖고 있다는 얘기라서 결론 부분에서 지역 다변화 및 아시아 이외 지역 연구 영향 강화 필요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시아 연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연구는 상당히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들과의 교류가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다. 그분들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좀 뜨거워지는데요. 논쟁적인 그 말씀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균 교수님이 4세대 이론을 지금 얘기를 했고, 박재선 교수님은 폭탄같이 한국의 지역연구는 실패했다. 네, 두 번째는 국제개발학은 학문이 아니라 지금 연구 수준이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우리 KDI의 이계호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연구를 우리 학회 회장님과 우리 학회 연구진의 편집위원장님이 주도했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지만도 이런 시도를 한 것은 처음이고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를 획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학회에 가면은 예를 들면 저는 경제학자니까 경제학회에 가면은 두 가지가 단골 손님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런 논문들을 그 학회지에서 실린 거라든지 다른 학회에 실린 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연례 보고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회 생긴 지 10년이 넘어서 오늘 처음 이렇게 보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우리 학회의 현 수준을 얘기하라 했는데 현 수준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담당하는 학을 어떻게 교육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파할 것인가 하는 교육 방법에 관한 것이 두 번째 단골 손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아직 한 번도 시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이 아주 챌린지로 삼아야 할 것이 그런 방법론에 관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학회 가면은 경제학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더 잘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경제학을 다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이런 교육 방법론에 관한 것을 단골로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것이 앞으로 4세대가 됐다니까 그런 것이 단골로 되는 그런 5세대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를 처음 하시니까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데 다른 그런 이노베이티브한 연구를 했다는 창의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찬사를 보내지만도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은 여기 학회지 자체도 포함이 안 됐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검색어 중에서 저는 이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MDG, SDG, 개발 효과성 이런 건 있는데 2005년에 파리 원자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은 주제어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개발 효과성은 있는데 원자 효과성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 효과성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회가 생긴 것은 개발 효과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원조 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학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학회의 기본이 원조에 있는 것이지 개발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포커스를 좀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와 있는 책 중에 아까 학회지가 안 들어있다고 했는데 국제대학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998년에 97년에 생기고 제가 조인한 것이 98년이 돼서 98년이 됐습니다. 97년에 국제대학원이 많이 세계화의 정책의 하나로 국제대학원이 생겨서 발전하게 됐는데 각 국제대학원이 국제개발협력학회와 같은 학회지보다도 더 먼저 각 대학원에서 이런 학회지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화대학교에 있는 International Studies Review라든지 또 연세대학에도 그런 비슷한 저널이 있고 고려대학에도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라는 게 있고 중앙대학에도 뭐 아태 연구진가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개발 협력이라든지 국제개발에 관한 논문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커버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저널별로 보면은 거기에 그런 것이 빠져 있고 우리 학회지만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회지가 국제대학원하고 나온 여러 저널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제대학원에서 나는 저널은 연구재단의 공인을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우리는 공인도 못 받고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회가 얼마만큼 뒤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한편으로는 반성하게 되지만도 또 그거를 후보지로 만들고 이런 공인 등록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현 회장관이나 이런 편집위원장님들의 노고를 우리가 치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럴까요? 예. 이렇게 현 수준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현 수준이 우리 학회의 학술 전문지도 아직 후보지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런 문제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국제개발학이라 할 것인지 국제개발협력학이라고 할 것인지 또는 개발학이라고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좀 더 좀 깊이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의 또 그 라운드가 있으니까요. 추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그 학계적인 질의, 학술 질의 분석 작업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시작한 촉구적인 단계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그 이화여대 우리 국제대학원의 김은미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좋은 연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의 단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객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저희를 보시기 때문에 저희 면면을 보시지만 여러분들이 저가 잘 보이는 것만큼 저도 여러분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숫자를 세워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좀 담담한 것은 제가 6명의 남자를 둘러싸야 앉아있는 유일한 여자라는 거가 눈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객석을 보니까 또 반대였어요. 객석에는 제가 9시 30분 현재 우리 기술진들을 빼고 보니까 여자분들이 22분, 연령대도 비교적 아름다운 남자분들은 14분, 이렇게 외교부 분들까지 포함해서 14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런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젠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다음에 연령대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그 저자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니드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여기에 아직도 여자는 저 하나밖에 없는지, 그게 좀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의문으로 좀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빨리 바뀌는 거를 리더십에서 소화를 충분히 못하고 레코그나이즈를 못해서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새싹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 키워주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저의 첫 반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학문 분야로 지금 정착이 안 돼 있다. 연구재단에 이 기타 학문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저널이 아직 이제 등재지까지 올라온 것들은 물론 이제 다른 저널에 비해서 늦지만 굉장히 그만하면 잘 올라온 건데 그래서 국내 그 시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적이 이 연구의 목적 자체가 국내에서 이걸 개발하고 어떻게 혹은 개발 협력하고 어떻게 정착시키는 거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국제 개발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표도 그럼 한국이 세계에서 개발 협력이라든가 개발학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고민을 해줬다면은 질문이라든가 또 이제 연구 포인트도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계일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여러 가지 주제와 같은 것도 있지만 제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연구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원조가 지금 점점 중요해지고 NPT, SDG 넘어가면서 개발도상과 빈곤 문제나 그냥 경제사회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이 학문이 조금 더 세계의 파급력을 갖고 우리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 키워드라든가 좀 보는 것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와 연결돼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러니까 후속 연구가 됐든 어떤 게 됐든 국제학계하고의 그 연결점, 국제학술 분야의 동향과 연결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방향으로 나름대로 독자의 또 제3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개발이나 개발협력하기 그 나라가 원조를 하면서 어떻게 발전했는가와 그 상관관계를 좀 보는 그 조금 역동적인 연구도 이왕 시작하셨으면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모두의 그냥 제 단상으로 말씀드린 그것과 연결지어서 저자나 소속 기관에 대한 연구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자들 몇 명 또 그분들의 그 학문적인 다양성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저 소속 기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학문 분야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학과로 대학교의 정교수로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속 기관들이 어떻게 좀 변화하면서 학문 정착하고 좀 연계가 있는 데서 아마 지금 저기 손혜상 회장님, 이지 교수님 내가 외교 시작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연구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연구를 계속 좀 진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당초에는 오늘 발표자이신 두 분께는 기회를 제일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라운드부터 네 분이 전부 다 학술 DB의 많은 문제점을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손혁산 회장님으로부터 좀 디펜스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만 해주시면 이런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연구지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너무 아침에 얘기가 자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실제 있는 현실에 대한 것보다 좀 더한 것들도 있고 해서 몇 가지 팩트만 저희가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지역학이 실패했다는 지역학자들이 할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베네수엘라 연구 같은 부분은 사실은 키워드에 중남미, 남미가 주제어에 들어가 있으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모든 159개의 국가를 다 하나씩 안 넣어본 것이지 키워드에 중남미 연구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학회가 이제 저희 학회를 이미 이계우 교수님이 경제학회와 같은 위상에 놓고 비교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8년 됐습니다. 저희가 8년째인데 그리고 등재 후보지를 8년 만에 내는 거는 다른 학회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였는데 이미 등재지를 가야 되지 않냐라는 채찍질은 학회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
교육에 관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학술회의에서는 국제개발학 분야에 대한 우리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법론, 학생 충원 문제나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학회에서 자리를 열고 나눌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원조 효과성은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가 원조가 있기 때문에요. 원조 효과성은 원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넣지를 않은 겁니다. 개발을 따로 않는 이유는 부동산 개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개발만 넣을 경우는 안 돼서 이제 개발 효과성을 넣은 것이고요. 원조나 이런 기호는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에서 나온 모든 저널은 등재 후보지나 등재진 경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저널들이 국제개발의 키워드에 잡힌 논문 발표수가 적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온 것이지, 국제지역연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포함이 돼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국제학문 분야 그 동향과 그 연구는 사실 연구 거를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다가 오늘 넣으려고 했는데 15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괜히 복잡해할까 뺐고 다음에 발표할 때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젠더 부분이나 그 기여 부분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할 때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간단하게 뭐 기술적인 것들. 그건 나중에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그 첫 번째가 뭐 뜨겁게 좀 진행이 돼서요. 두 번째 질문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지금 김은미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시작하신 국제 이런 개발학 학계 동양하고 한국을 좀 비교해달라는 바로 그 질문인데, 두 번째 키퀘스천이 그겁니다. 영미의 개발학 전통과 발전 과정을 고려할 때 한국적인 개발학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개발학의 토착화, 또 학술 장문의 활성화, 또 한국적 경험의 이런 세계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시간은 지금 많이 시간이 지체가 돼서 3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은미 교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 안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고요. 영어나 또 외국어로 해외 학술지 계속 투고하고 계속 학술대에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세대를 보면은 나이는 어려 보이지만 앨리스 세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불길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80년대 공부를 하면서 한국이 개도국으로서 왜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취업을 할까는 거 연결하다 이제 개발 협력학까지 이제 왔는데요. 그걸 하면서 중요한 거는 제가 개발 담론 할 때도 그랬지만 한국 안에서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게 해외학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우리 학문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우리 학문 수준은 상당히 밑에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담론 자체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달랐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학은 이게 조금 더 세계화하고 맞닿아 있고, 특히 개도국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개도국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좀 해야 되고, 또 공여국도 사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하다 보니까 영어가 지금 일부와 발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영어로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국제 학회하고 지금 개발 협력학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좀 더 활발히 하고, 우리 학회원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계속 발표해 주시고 논문도 발표해 주고 굉장히 일본으로 중요한 학회에 가서 회장도 되고 싶고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비교 연구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또 저는 그 실증 현장 연구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모자랄 것 같고요. 이때 개도국 학자들과 특별히 그 협력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학자들 우리들 뭐 같이 하자고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개도국 학자들을 좀 같이 연구에 참여시켜서 하는 그런 국제 협력 연구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적인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비교 연구, 그다음에 에비던스 베이스드한 실증 연구, 그다음에 대도국과 국문국과의 공동 협력 연구,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욱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발 학회라 할 것인지 개발 협력 학회라 할 것인지 또 저널 이름도 그렇게 할 것인지 한국 이름도 그렇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경제학에서는 이미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다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를 해가지고 디벨롭먼트 들어있습니다. 거기 아무도 인터내셔널 이런 말 붙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터내셔널 스타디스나 하든지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를 하면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가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국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통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국 개발학이라고 할 때 원조나 개발 협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할 때 한국적 개발학이라는 것이 동자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개발학에 한국적 플레이버를 많이 붙일 수 있다. 특히 한국에 관한 한국의 개발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함으로써 세계적인 개발학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마 한국적 개발학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학이든지 개발협력이라든지 가장 이렇게 패션이라 할까 이런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 성공한 사례 이걸 많이 연구를 합니다. 성공한 사례에 관한 연구 중에서 유명한 것이 마샬 플랜이다 또는 그라민 뱅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 관한 연구나 책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관해서 성공한 개발이다, 원조를 어떻게 활용했다 하는 그런 사례를 한국 사람이 더 연구하면은 이런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KDI는 그런 걸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KDI 스쿨하고 한국 경제발전에 관한 모듈라 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150개에 가까운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온 것이 대부분 서술적이고 정책 연구예요. 아까 이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실증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한 것이 국제저널에 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개발 연구나 이런 데서는 게재가 될 수 있겠지만도 그래서 그런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데 많이 포커스를 많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게 또 하나 제안하신 중에 실제 하는 사업과 우리가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연구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협력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종의 용역은 많이 하면서 그 용역을 한 결과를 실증적 분석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희 우리 학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용역 장사꾼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용역한 사업을 학문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연구지에 게재될 수 있는 이런 실증적 연구가 과학적인 연구가 되어야 될 거라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적 개발학, 한국적인 개발 경험들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학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 안 되고 있고 그런 현실을 짚어주셨고요. 앞으로 용역 장사꾼 되지 말고 학자답게 깊이 있는 승화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태선 교수님. 장사꾼만 떠올라서 생각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다시 한번 이기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기욱 교수님 모시고 지난 한 10수년 동안 같이 옆에서 뵙고 많이 배우는데 오늘도 역시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정말 한국적 이런 거 저 싫어합니다.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살짝 한국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개발 연구의 수준,
학은 아니니까 수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또 분류한 대로 대상에 관한 지역 연구, 그다음에 플랫폼에 관한 뭐 개발 정책이나 규범 연구. 근데 이경 교수님 짚어주신 대로 플랫폼에 관한 개발 협력이나 규범 연구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적 방법론에 입각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요. 이게 역시 이제 연구 영역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온 나라 국민들이 0.7%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과도한 투자가 학문적으로 승화되지 못하는 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오히려 거기에다 써야 될 우리의 힘을 좀 기능적인 영역에서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쪽으로 연구가 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건 뭐냐 하면 실제 원조를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성과 관리라든가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관리 방법론 등에 대한 그런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알고 보면 경영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쪽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좀 영역의 확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많기는 하나 그렇게 맛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게 그거고요. 지역 연구 자체는 제가 아까 실패했다고 말씀드린 거는 후속세대 양성과 취업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2015년 현재 한국의 지역 연구는 최극성기에 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40, 50대, 60대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연구 역량이 지금 극성화돼 있고, 극대화돼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특히나 개도국 지역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현재 있는 편이고, 논문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 키워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를 예를 들어 루안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키워드를 루안다를 넣지 아프리카를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원하는 기호를 하는데 아프리카를 키워드를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로 다 키워드를 넣고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김태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미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영국에서는 이제 사회정책을 했고, 미국에서는 국제관계학 대학원인데 국제대학원이죠. 그 안에 이제 국제개발로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비교를 굳이 하자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주의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각 국가별 어떤 개발을 연결시킬 것인가, 필요해서 나온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안보랑 많이 연결시키는 경향이 강하고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개발하기라는 건 굉장히 영국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 이제 미국도 기존의 이제 단과대에서, 기존의 학문에서 이제 소화해내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이랑 비교하자면, 영국의 서섹스 대학, 가장 이제 국제개발이 잘 돼 있다고 하는 이제 대학이 지금 1등으로 랭킹이 나온 게 서섹스 대학이죠. 서섹스 대학 같은 게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학문, 사회학의 각 학문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나 종합적인 집합체로서 개발학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라든가 다각도의 어떤 정말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일개 국제대학원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의 접근법이라는 것들도 상당히 원래 가지고 있던 접근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한국적인 어떤 개발학을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박재선 교수 말씀하셨던 정말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고, 차라리 한국적인 이슈를 어떻게 외국에 알리는 것이냐, 어떻게 외국에 전어를 실리고 한국에 대한 이슈가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ODA가 저희가 이 증액이 되고 2010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개발하면 갑자기 이게 한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온 학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거꾸로 얘기하면 ODA 양이 줄고 ODA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기존에 있던 국제대학원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이게 쉽게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속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문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부터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공통적으로 우리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뭐 한국적 개발학이라고 굳이 이름을 안 붙여도 실제 컨텐츠가 한국에서 연구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좀 인정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콜로니얼 그런 뭐 레거시가 없는 국가이지만 식민지 어떤 뭐 근대화 논쟁부터 해서 전후 여러 가지 뭐 개발연대, 개발국가, 최근에 글로벌 국가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한국의 독특한 경험들을 어떻게든 개발하기 위해서 제대로
학술적인 연구를 해서 보편화시킬 것인가라는 공통의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국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에서 개설된 개발학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의 현실과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미래 학문 후속 세대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그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은기 교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여성 채널에 나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주제도 저를 또 많이 배려해주시면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한국의 그러면 세계적인 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기내기하고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지금 아시아와 한국의 사례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연구하고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학계에 가보면 선진 공유국을 중심으로 뭐 콜로니얼 레거시라든가 개발 원조의 역사가 깊어서 그런지 그들이 하고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선진 공유국의 규범과 그 다음에 개도국 나갔던 국가들이 대부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라틴 아메리카 많은 국가들이어서 그들에 대한 지역 연구는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국으로 혹은 수원국으로 했던 그런 그 경험에 대한 그 연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나온 데서도 아시아의 사례들을 녹여낸 좋은 정책이나 베스트 프랙티스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국 경험 또 그 다음에 제가 한국은 너무 작기 때문에 한국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다른 그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지금 수원이면서도 공유국을 같이 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 사례들에 대한 연구 축적을 해서 그 꾸준히 발표함으로써 세계 학계에도 기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정책 분야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학원들이 국제대학원들 중심으로 개발하고 개발협력하고 많이 하고 있을 때 좀 특화해서 세분화해서 좀 시너지를 갖고 가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고 지금 아까 우리 대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들도 지금 좀 시작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들하고 이 연기를 어떻게 할 건가. 과거에는 이게 학부에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학문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1학년 들어온 친구들이 공부하고 싶어하고 국제 구호 공부하고 싶어하고 개발협력 공부하고 싶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약간 장난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할 수 없이 아침 8시에 국제구호와 개발협력 수업을 열게 됐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교육하신 바람인데 아침 8시에 이화대학 여학생들이 1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깜놀해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근데 이게 내 학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학문으로서 학부에 아직 가져갈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수요자든 학생들은 굉장히 뭐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로 이미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개발협력 학교 일상일 때 하고 싶었던 거가 개발하고 개발협력학에 대한 교육의 어떤 인증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표준화된 모두들 따라하는 거 아니지만 핵심 기초로 가져가야 되는 역량이라든가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학회에서 좀 정립을 해서 이거를 인증은 하지 않더라도 좀 공론화해서 어떤 것이 표준 교육과정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다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게 지금 아직 이게 지금 분야가 어리고 또 이게 시민사회하고 같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민사회가 사회교육 측면에서 개발협력에 대해서 많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서로 디비전 레이버를 하고 시너지를 구하고 또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무슨 질문에 들어있는 것이 각 대학원에서 개설된 개발학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의 현실과 문제점이라 했는데 각 대학원에서 개설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발협력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개발 협력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의 현실과 문제점을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세계 나라든지 세계 다른 원조기관에 가더라도 나는 개발협력 전공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좀 한국에서는 국제대학원 나서나 개발협력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공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좀 무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다 개발협력학과가 개발협력 전공인데 개발협력 전공이 없단 말이냐. 그러니 전공이 아니라 그거는 총론에 불과하고 개론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강론에 들어가야만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데 그럼 다른 나라의 원조기나 국제기구에서는 가가지고 나는 국제개발협력 전공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습게 복구합니다. 우리 전공이 뭐냐 물고 내 전공이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논쟁이 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이라 하려면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가 되려면은 우리는 멀티디스플리나리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론으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하고 개발이나 개발협력에 관한 걸 배우지만도 그게 개발협력이 우리 보면은 예를 들면 포이카나 EDCF에 들어가면은 그 개발협력 전공자라고 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 개발 정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사회 인더스트리라든지 이렇게 너무 섹터럴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섹터럴 전문가가 안 되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라고 국제적으로 나가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김유미 교수님이 국제하고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전문가를 내어주지 않고 총론만 배운 사람을 내보내가지고는 이렇게 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공과장 나온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다시 각 기업체에서 대기업체에서 1년 반 내지 2년간 현장 교육을 시켜야만 쓸모가 있어서 어디 배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국제개발 프로그램도 총론적으로 국제개발과 협력을 가르치고 다른 교육이든지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다른 전문 분야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가 같이 협력된 멀티디스플리나리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국제개발협력 전공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전공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우리 인재 양성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솔직한 학문을 하신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하게 돼서 비판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재성 교수님 보내주시죠. 저희는 전문대학원. 3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대학원입니다. 전문대학원은 국적이 학문을 하는 후속세대를 키우는 것도 의미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본격적으로 개발협력 업계에 뛰어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를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 분야의 역량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섹터 전문성, 지역 전문성, 기능 전문성,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걸 다 갖춘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대개 보면 학생들은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분야도 잘 모르고, 지역 전문성도 없고, 기능도 잘 모르고. 기능이란 게 예를 들어 탁월한 분석 능력이 있거나,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개발 현장에 뛰어들어서 관리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점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분야에, 특히 앞제대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분야에 특화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그런 디스크리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전문가 포트폴리오를 보면,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가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부분 학과 교수님들이거나 아니면 그 방면에서 몇십 년 동안 일을 하신 연구자들이지 국제개발 협력은 원래부터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농촌 개발하신 분들, 원예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협력 사업에 이제 전문가로 영입이 되시는 거예요. 아예 트랙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그쪽으로 간다, 보건을 같이 한다, 교육을 같이 한다, 그럼 넌 네 무덤 파는 거라고요.
가서 교육개발원에서 있는 수많은 박사들하고 경쟁할 거냐, 교육해서. 그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차라리 어디로 가냐? 기능과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기능과 지역 위주의 교육을 저희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전문 지식, 업무 능력, 분석 능력, 사업 관리 능력, 배경 지식, 지역 전문성 이거 많이 필요한데 우리 전문가들이 제일 부족한 부분들이 역시 사업 관리 능력이에요. 업무 능력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사업 관리 능력이라는 게 결국 국제적 사업 개발 능력, 그다음에 평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이런 경영학적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교육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제개발협력업계가 100인의 마을이라면 국제기구와 코이카, IDCF, 정부에 가시는 분들은 한 2.5명쯤 될 겁니다. 나머지 97.5명은 다 민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기업이나 사실 기업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혹은 NGO나. 근데 우리가 사실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기업과 NGO가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할 것인가. 특히나 NGO의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인의 마을 중에 97명은 다 민간으로 가야 되니까 그 연구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균 교수님.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원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저희 대학은 뭐 5개 정도 전공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있는 데가 이제 국제협력이라는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메이저입니다. 네, 여기에 1년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뭘 공부할 것이냐 이렇게 분포를 나누면 거의 한 70%를 육박하는 학생들이 다 국제개발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다 뽑을 수 있냐? 절대 뽑을 수는 없고요. 사실 뭐 저희 협력 쪽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양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친구들 졸업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사실 이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많으나 이제 수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시장에 나가서 어느 곳에 갈 것이냐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개척 그리고 나가서 어느 곳에서 적재적소에 뿌릴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구조적으로 저희가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호황양성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박재성 교수님이 말씀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월드뱅크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역하고 에어리어하고 펑션이 겹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로 하려면 약간 애매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지만 적어도 에어리어와 그다음에 펑션 아니면 섹터를 같이 교차시키는 그 지점들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학교 안에서도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부분이 문제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과연 어떤 전문가를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전문성을 우리가 가르쳐주면 나가서 그 전문을 살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1부터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아직까지는 잘 구조화된 것이 없다라는 것 판단이 굉장히 약간 비극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개선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같이 가져갈 그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간이 뭐 한 5분밖에 안 남아서요. 지금부터 플로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드릴게요. 아마 굉장히 뭐 코멘트나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분위기상 한 3분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문근 교수님. 그냥 마이크로 시작. 네, 그냥. 저는 정문근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프로포션 프로그램에서 발표 중인데요. 제가 지난 1년에 나고야 대학과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나고야 대학이 노벨 과학상 5명 기초가 세입니다. 일본 기초가 세입니다. 그 잊어버렸는데 지지난주에 치앙마이에서 히로시마 대학이 인클루시브 에듀케이션을 가지고 3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학자들을 모아서 세미나 한 대를 갔어요. 거기서 확 느낀 게 이 사람들 기초를 하는구나. 우리는 SDG 나오니까 그거 한다고 난리인데 SDG는 빼놓고 우선 기초부터 해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가나에 가서 인클루시브 에듀케이션을 연구하는 거예요. ODA나 SDG는 나중에 갖다 붙이고 이쪽도 기초가 세구나. 근데 우리 개발자들은 지금 말씀이 안 나왔는데 기초 학문인지 응용 학문인지 기초 연구인지 응용 연구인지 그래서 그것부터 좀 갈라서 우리 학회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생각인 것이 굉장히 방대하게 이제 트렌드를 조사하시는 특히 과학 이후에
우리 연구비 펀드가 연구비가 주로 정부에서는 아니라 정책 연구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초 연구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나 데이터나 뭐 데이터 처음 올릴 것 갖다 쓰잖아요. 아니면 뭐 OECD 거 남의 것 갖다 쓰고 완전히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지역학 베이스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기초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게 장기적으로 개발 중의 어떤 그런 구체적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회가 어떤 좀 보이스를 내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 연구비 펀딩을 2000년 들어와서 누가 돈을 뱉는가 이건데 그게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마켓과 우리 나갈 방향과 내용의 어떤 성격을 그냥 결정해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정봉주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를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개인 연구소를 하고 있는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원래 했는데 이 개발학이 굉장히 매력이 느껴지는 게 인류 보편, 그 개동교에 사는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잘 살게 해주고 선진국으로 올라가느냐 그런 한국 대상이라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경제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돈을 할 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매력을 느끼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 이제 뭐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나온 데 보면은 한국 사례가 무지하게 많이 인용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시는 게 우리가 문제를 해야 될 것이 국내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선진국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례를 갖다가 이 개발에 굉장히 어떻게 저개발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하는 길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보여줬는데 지금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 한국의 경제 개발에 대해서 이게 독재다, 권위주의다, 어떤 많은 인권의 탄압에 이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근접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개발 학회에서부터라도 우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은 또 개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도국한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용을 하고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아까 이제 김문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정 소장님 귀중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한 분만 더, 두 분 다 제가 기회 드립니다. 네, 한 소장. 네, 저는 의대의 치안정학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많이 배웠고요. 제가 저기에 제 논문 지도교수와 논문 심사위원장이 계시는데 제가 경희대 국제대학원 국제개발 협력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 받았는데요. 이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전공을 한 건가? 저는 이제 그중에 시민사회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몇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저 같은 저는 경영학, 정치학, 개발협력학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국제개발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전공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경제학 같이 베이스가 있는데 그 전공, 사회학 전공들이 국제개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손윤상 교수님 정치학, 이 교수님 인류학, 이 교수님 사회학 하시고 이 교수님 경제학 하셨는데 국제개발에서의 이런 각각 제가 말씀드린 이 학문과 국제개발의 우리 지금 공부한 거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또 우리 학회가 그런 각 단위의 학문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부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내이버스의 임성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신입 직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80명을 뽑았습니다. 80명, 지금 막 80명씩 뽑아낸 NGO가 없는데 국제개발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은 국내에서 일할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글로벌 NGO들이 이제 현장에 사람을 많이 못 보냅니다. 뭐 철학적 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보낼 사람이 없어서 현장 중심의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국제개발을 하는 분들이 전공한 분이 상당히 없어요. 국제개발은 전공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국제개발 공부하신 분이 좀
한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 이제 이상은 국제기구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백인의 마을을 비유하셨는데 현실은 민간에서 일을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사실은 한국인이 현장에서 하는 역할이 경영적인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곽재선 교수님 말씀하신 경영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적인 지식이라든가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현장에서 관리자로서의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여러 말씀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11시부터 우리 개회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원래는 패널 분들한테 마지막 그 파이널 코멘트를 한 1분씩 드리려고 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조식이 빠르고요. 시간 좀 빠르죠. 아, 네. 40분 정도 됐어요. 꼭 마지막 한 말씀 하실 분만 나중에 점심 먹으면서. 네, 없으시면. 네. 아까 이제 주제 발표를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진 교수님께 뭐 많은 질문과 얘기가 나와서 한 1분 정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다면서 일부 네,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그 검색어에 대한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뭐 당연히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했고 비판이고 그 예상했고 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뭐 조건을 느슨하게 하면 너무 범위가 커지고 또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은 너무 검색이 힘들고 그래서 결국 자원 때문의 문제로서 뭐 그거는 저희가 감수하고 더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은 내용을 좀 더 하면 좋았겠는데 이것도 뭐 좀 전에 말씀 거와 비슷한데 일단은 양적 연구에 그쳤고요. 다음에 뭐 그 예를 들어서 학문 세대별 뭐 다 가능한 그러니까 그 상호 세대별을 또 저희가 고려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거를 추적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저자 같은 경우는 뭐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세 번째 그 과제로 얘기하고자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표현을 다르게 해보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구 대부분들이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제의 부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 처음 단계부터 연구를 위한 연구적인 형태가 돼야 되는데 펀딩의 문제도 있고 뭐 그런 한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마지막으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약간 김은빈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표준과 인증.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따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표준이 뭐고 인증이 뭐고 그게 국제개발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2시 40분에 그 세션에 오시면 표준협회와 같이 진행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설자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오셔서 좀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뜨거운 토론해 주시고 코멘트 해 주시고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이 학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학술적인 담론을 좀 확산하고 학문의 체계를 잡고 뿌리를 잡고 또 다른 그 분과 학문들과 제대로 좀 체계적인 연계를 좀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학생분들,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 전문적인 연구자분들 각각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오늘 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학이라는 것이 뭐 글로벌 차원에서 엄청난 그런 매크로한 그런 뭐 기교 연구부터 아주 작은 커뮤니티의 이런 케이스 스터디까지 정말 폭이 다양하고 뭐 분야도 다양하고 근데 여러분들 뭐 everything is noth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국제협력이다, 개발협력이다, 개발하겠다라고 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한국에서의 개발학의 뿌리, 줄기 이 학술적인 일종의 지니알러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아침에 경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